지난 11월 15일 일본 정부가 대한국 수출 규제를 시행한 뒤 처음으로 액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말만 철석같이 믿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업들과 전문가들이 쓴소리와 함께 한국 정부가 필살기로 꺼내든 WTO 제소 대응책의 일환으로 일본이 참다 못해 허가를 내렸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일본이 그분께서 같이 골프 치러 가서 좋다고 발라당 넘어질 정도로 형님 나라로 떠받드는 미국은 최근 지소미아 종류로 대응하는 한국과 원인 제공자인 일본 간의 관계 개선에 직접 개입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미국이 심기를 건드리면서까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한국이 WTO에 제소조차 하지 않았으면 일본은 액체 불화수소의 수출 허가를 영영 내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건 불보듯 뻔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 19일 한양대 본 캠퍼스에서 열린 2019년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학회 추계학술 대회에서 SK하이닉스의 윤석희 팀장이 했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대외 갈등으로 SK하이닉스도 국내 업체를 발굴하면서 기술 지원과 상생의 의지가 더 높아졌다 라며 사내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생산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는데요. 속속 다양한 측면에서 국산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아직 큰 문제가 남아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는 반도체 부품 시장으로 넘어가면 국산화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현재 한국 반도체 시장의 단점을 따끔하게 찔러 진단했습니다. 한국산 스마트폰에서 자그마한 부품이나 정밀 센서는 일본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5G 초고대역 안테나와 러버돔 버튼, 고순도 불화수소, 필름 등 다양한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한국 업체들은 국산화라는 꿈을 실현해내었는데요. 이것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역시 전문가들은 이미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최종 생산품과 그 재료의 국산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정밀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장비에까지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윤석희 팀장은 국내 장비업체 기술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66% 수준이고 장비에 실제 투입되는 부품 수준은 44%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근거로 내세워 메모리와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하지만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장비의 국산화율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한국 반도체 시장이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제시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에 필요한 장비들은 정말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 또 수많은 업체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ASML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장비 시장이 수많은 업체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ASML이 바로 턱 밑에는 일본 기업 도쿄 일렉트로닉,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OLED 등이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장까지 파고 들어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일본이 스크린사, 캐논도키, 도쿄 일렉트로닉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미경 시장은 번외이지만 니콘이 힘을 과시하고 있죠. 장비 산업이 국산화가 절실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한국의 특산품 D램 시장을 예로 들어봅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16년 1세대부터 시작해 올해 3세대 10나노미터 공정의 초고정밀 D램 칩 생산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초고가의 극저외선 장비를 사용하는 노광 공정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인데요. 언뜻 보면 비싼 장비를 쓰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역순으로 생각해봅시다. 10나노미터가 아닌 7나노미터급 공정으로 진입하게 되면 다시 EUV 공정이 필요해질 것이고 EUV 공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들어서려면 지금의 3세대 10나노미터처럼 2년, 3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공정이 더더욱 미세화될수록 그 공정이 초기 개발 단계일수록 EUV 따위 비싼 공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업계를 선도하는 미세화된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려면 점점 더 비싼 생산 장비들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7나노미터, 5나노미터 등 업계를 선도하는 공정 미세화가 제품의 인식을 바꾸고 해가 지나갈수록 저전력을 요구하는 모바일 기기의 트렌드를 고려해 본다면 초고가의 반도체 생산 장비 수요는 앞으로 더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공정 최적화가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훗날에는 극저외선 공정을 떼어놓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첨단을 달리는 EUV 노광 장비 등을 만드는 국내 업체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윤석희 팀장은 이어서 반도체 장비 국산화는 아직 제한이 있지만 지금이 기회라며 장비 경쟁력이 소자 경쟁력인 상황에서 공정구현에 제약이 있는 국내 기업 장비를 쓰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SK하이닉스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소자 개발 업체에게 장비 개발 시점부터 기술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국내 대기업들조차 해외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와는 협력을 하고 있지만 이런 문제로 국내 업체들과의 연구개발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시장의 현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조금 풀어 해석해보자면 장비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센서 따위 소자 기술이 부족이 큰 원인이라는 것이고 SK하이닉스는 이 부분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반도체라는 시장의 모습만으로 미래를 낙관하지 않고 속내에 감추어진 근본부터 바꾸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근처 어떤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과는 전혀 다른 마인드이기도 합니다. 이번 SK 팀장의 발언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의 반도체 업계는 일본 수출 규제에 해당하는 품목뿐만 아니라 일본산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탈일본화의 본격적인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러시아나 중국산을 제치고 굳이 일본산 장비와 부품, 소재들을 고집했던 건 품질, 가격, 적기 납품이라는 세 가지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메리트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보라면 당연히 납품 기간이겠죠. 가성비가 있는 좋은 제품이더라도 일부 공정이 멈추면 엄청난 피해로 번지는 반도체 제조업 특징상 주요 소재가 적기에 납품되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물론 일본 소재 기업들이 이를 어긴 것도 아니고 반도체 생산 장비가 수출 규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에서 한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사안이 있다면, 게다가 그 사건이 꺼지지 않고 심화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미래에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대한국 수출 규제라는 정황상 일본에 위치한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같은 사유로 제품 생산에 지장을 받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면 점진적으로 판을 새로 엎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만큼 이번 SK하이닉스 관계자의 발언은 일본이 앞선 기술력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시간과 투자 자금을 감수해내면서까지 한국 부품, 소재, 장비 업체들을 육성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한국 기업들은 일본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신뢰가 중요한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관계에 찬물을 끼얹어 버릴 정도로 사리분별이 안 되는 모양새를 보아 일본은 지금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결국 자국 기업들이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적인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는 한국에게 있어 여러모로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일깨워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겠네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 먹거리 산업의 초석을 탄탄히 하는 셈이니 말이죠. 분명 장기적으로는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됩니다.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